네, 유쾌한 시민들의 명랑공동체 지식의 뱅가드 하승주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그 시진핑의 대만에 대해서 무력 사용을 불사하겠다라고 하는 발언은 뭐 지금 말로는 중화 사상에 기인한 것이라 평가하겠지만서도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은 현대적 의미의 제국주의의 전형적인 것이다라고 이렇게 뭐 저로서는 나름 규탄하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소위 말하는 중원 사상, 중화 사상 그거 있지 않습니까? 중국 애들은 그걸 나름 뭐 사실 그건 부끄러워해야 되는 사상 아닙니까? 아니 자국에 대한 그 자긍심이 넘친다 이거야. 어느 나라든 그런 안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만큼 그것은 인접국가 또는 뭐 다른 외국들과의 대등한 설린 외교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것이지. 우리는 엄청 우월하고 넌 오랑캐 뭐 야만 좀 허접. 아니 이건 제국주의에다가 뭐 인종주의적 편견 뭐 이런 것도 같이 있을 거고요. 뭐 아무튼 뭐 안 좋은 건 안 좋은 건 다 들어가 있는 것 이쪽. 그리고 이런 소위 말하는 중화 사상 스스로는 중화의 이론이고 나머지는 다 오랑캐 뭐 이러는 이야기들이 전 뭐 옛날에는 1000년 전, 2000년 전에는 나름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뭐 옛날에 뭐 그렇게 설린 외교하자라고 하는 게뭐 그렇게 그것도 현대에 와서 이제 많이 형성된 흐름이기도 하고 스스로 뭐 자긍심을 기르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걸 통해서 나름대로의 뭐 외교 질서를 형성을 했다 뭐 이렇게 뭐 억지로 꿰어 맞춰서 뭐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게 지금까지 21세기까지 생명력을 가진다라고는 중국 사람들 말고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뭐 힘이 지배하는 뭐 외교 어쩌고 그렇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저기 보편적인 그런 관점은 있어야죠. 근데 그마저도 지금 보이지 않는 것. 게다가 뭐 중국 애들만 그렇게 아글아글 쓰지면서도 대만은 어엿한 독립국입니다. 근데 그걸 자기네 나라 하나의 중국이라고 해서 우리 거다라고 이렇게 해놔놓고 난 다음에 이걸 뭐 실질적으로 중국이 영토에 편입하기 위해서 무력도 불사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제가 또 이 송나라 시리즈를 아주 오래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걸 보면서 다시 한번 송나라 때를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송은 서기 960년에 건국이 조광윤이 건국을 합니다. 조광윤을 건국을 하면서 정말 역대 어떤 왕조와도 다른 건국 스토리를 가졌죠. 물론 이제 쿠데타죠. 선양의 예를 갖춰서 했다. 뭐 그게 뭐 쿠데타입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 있었던 그 송나라 이전에 있었던 5대 십국 시절 이때 있었던 혼란 속에서 맨 마지막 5대의 북조 시절에 이제 왕조가 시시 왕조인데 이 시시 성이 시입니다. 이 시의 일족들 왕족들을 절대 배척하지 않고 널리 우대해 주겠다. 근데 이런 약속을 처음에는 하는데 대부분 다 죽이는데 송나라는 이것을 조광윤의 유훈으로 삼아가지고 송나라 망할 때까지 이걸 지켜줍니다. 그래서 시성을 가진 이 왕족들은 정말 송으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죠. 자기는 저기 사실 송한테 망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경우 대부분도 아니죠. 송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왕조에서는 그 이전의 왕가들을 씨를 말려버립니다. 조선도 그렇습니다. 조선도 건국하면서 고려 왕씨 일가들을 살려주겠다. 널리 우대하겠다 해놓고 나중에 결국 다 죽이죠. 베레벨 말도 안 되는 핑계가 들어가지고 왕씨 일족들 다 죽여버립니다. 왕가의 연속성을 확보를 하는 데 있어서 송나라는 유일하게 관용, 포용을 통해서 왕가의 정통성,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했다라는 점에서 매우 특징적이고요. 그리고 이때 뭐 쿠데타라고 하긴 했지만서도 실제로 피가 나진 않습니다.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조광윤이 접수를 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 뭐 무력이 기반이 됐지만서도 무력을 실질적으로 투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송을 건국하고 난 다음에는 송태조 조광유는 무엇보다도 군벌 세력의 우두머리입니다. 전국 각지에 있는 군벌들 중에서 제일 센 장군이 조광윤이라고 조광윤이 왕이 된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센 장군, 세 번째로 센 장군들이 쭉 있고 이 장군들은 전부 다 각자 자기 군대 다 들고 있습니다. 이거를 조광윤이 말 그대로 설득과 타협을 통해서 전부 다 사병, 소위 말하는 그 다른 지방 군벌들의 군사력들을 다 철수시키고 다 중앙군으로 편입을 하게 합니다. 이게 이제 배주석병권이라고 그러죠. 술 마시면서 술잔을 돌리면서 병사를 거두게 하는 이런 거를 행했다라고 해서 또 매우 특징적입니다. 이렇게 해서 거기다가 문치 위주의 사회를 만들겠다. 장군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유학적 소양을 갖춘 이런 관리들에 의해서 나라가 다스려지도록 하겠다라고 합니다. 무신들 좀 차별하는 거냐? 무신들을 차별한다기보다도 저는 이거는 그 무신 차별 이래서 뭐 고려 때 뭐 무신의 난 이러고 이런 거 뭐 비슷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군의 문민 통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고대 중세적 그 중국 표현이 문신 위주의 통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송나라가 960년에 이제 건국이 되고 이후에 한 45년쯤 지나서 그 중국 송나라 위쪽에는 요나라가 있었습니다. 즉 거란의 나라죠. 거란의 요나라는 그 있기 전까지 진짜 당시 한반도에는 고려가 있었었죠. 고려와 죽기 살기로 싸웁니다. 그렇게 싸워가지고 막 그 서희의 그 외교술 뭐 이런 게 있었었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광감찬 장군의 귀주대첩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3차에 걸쳐서 여요 전쟁, 고려와 요의 전쟁이 계속 있었고 당연히 이때 당시에 그 군사력으로는 송보다 훨씬 세다 할 정도로 진짜 초강력한 거란의 나라 요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요나라는 송나라를 침공해 와서 거의 개봉이 이제 수도죠. 카이펑. 수도 바로 앞까지 진군을 해 왔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오니까 나름 이제 소위 말하는 공세 종말점에 도달한 거죠. 더 이상 치고 나가기 좀 힘들다. 개봉은 또 굉장히 튼튼한 성이기 때문에 이걸 이기기 힘든데 이고 송나라 입장에서도 반격을 하긴 해야 되는데 나름 뭐 작은 전투에서 이기고 하긴 했다. 근데 여기서 죽기 살기로 싸운다 그러면 우리 쪽 피해도 너무 크다. 그래서 여기서 둘이 이제 만나가지고 송과 요가 만나서 거의 뭐 근대적 의미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그 화친을 맺습니다. 당시로서는 이제 화친이고 요즘 말로 하면 조약이죠. 조약을 맺습니다. 그 조약의 이름이 바로 전연의 맹이라고 합니다. 이 맹약이죠. 이 맹약을 통해 가지고 송은 요에게 조공을 바친다. 조공 얼마? 은전 25만 양을 매년 바친다. 그리고 25만 양 주면 뭘 하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 요는 송을 침공하지 않는다. 진짜요? 좋다 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서로 맹약을 맺었으니까 우린 서로 이제 친구야 친구. 더 이상 우리 치고받고 싸우는 거 아니야. 송과 요는 그래서 둘이 서로 형제의 맹약을 맺습니다. 그럼 누가 형이고 누가 동생이야? 처음에는 왕 나이 갖고 따지자. 송나라 왕이 지금 나이가 좀 많잖아. 너네 요나라 왕은 나이가 조금 어리고. 그러니까 지금은 송이 형이고 요가 동생이라 치자. 근데 요나라의 왕이 더 나이가 많아지면 그럼 우리가 너네들 형으로 모실게. 이렇게 합니다. 소위 중화 사상에 찌들어 있는 중국으로서는 좀 상상하기 힘들죠. 이걸 보고 여러 가지 평가가 가능합니다. 첫째로는 이 정강의 난이 이렇게 정강의 난이다. 전년의 맹이 1004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송나라 건국이 960년. 그로부터 44년 후인 1004년에 전년의 맹이 있고 그로부터 거의 120년이 더 지나서 1126년에 정강의 난이 벌어져서 그때 당시 있었던 북송이 멸망에 당합니다. 이때 멸망은
그 여진족의 금나라한테 멸망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년에 맹을 맺고 그 이후 120년 동안 소위 요 나라의 침공을 받지 않은 겁니다. 굉장히 괜찮지 않습니까? 120년 동안의 평화를 얻은 거예요. 그러면 그때까지 25만 양, 이거 많은 거 아니야? 그럼 또 누구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북방 민족들에게 돈으로 평화를 사느라고 돈을 너무 많이 써서 그래서 송나라가 망했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옛날에는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요즘 그런 사람, 그런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뭐 여러 사료들이 발굴되고 이러니까 야, 지금 평가는 어떠냐 하면 송나라가 정말 공짜로 막았다. 요 나라와의 전쟁을 뭐 진짜 공짜로 막았다. 왜? 당시 송나라의 연간 조세 수입이 전체 GDP도 아니에요. 연간 조세 수입이 은전으로 따지면 당시 6천만 냥이었다고 그럽니다. 1년 조세 수입이 6천만인데 그 중에 25만 준 거예요. 공짜죠, 공짜. 근데 실제로 송이 이걸로 해서 뭐 아느냐, 상비군을 또 많이 뒀거든요. 상비군을 두는데 이게 다 직업군인제로 하다 보니까 다 중앙군이고 여기에 들어간 돈이 국가 재정의 거의 절반 이상이 여기에 다 녹아 들어갑니다. 뭐 3천만 냥 이상이 당시에 상비군 유지를 드는데 요 나라에 떼준 게 25만밖에 안 되는 거예요. 돈 한 푼도 안 되는 거죠. 반면 요 나라 입장에서는 그 25만 냥도 굉장히 요긴하게 써요. 이거 있으니까 좋다야. 근데 이거 만약에 안 보내주면 우리 굉장히 곤란해지는데? 라고 하는 이런 게 될 정도로 요 나라 입장에서도 송과의 교역을 하니까 야, 이거 안 치고 가도 그냥 편하게 그냥 돈만 따박따박 받아. 이건 너무 좋잖아, 이거. 가 됐고, 물론 뭐 요것만 받고 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조공 무역을 통해 가지고도 엄청 바가지가 씌웁니다. 이제 요 나라는 거란족 유목민족인 나라니까 말들이 많잖아요. 말들 중에서 이제 비로먹어 가지고 이제 완전 다 죽어가는 늙은 말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 거란에서 이 천하 명마를 너희들한테 팔겠다. 돈 주고 사라. 야, 딱 봐도 이제 오늘 내일 하고 있는 다 죽어가는 말인데 이걸 천하 명마라니 너 뻥이 너무 심하지 않냐? 아니 지금 날 보고 거짓말쟁이 취급하는 거냐? 이 새끼들이 지금 손 좀 봐줄까? 에이, 그런 건 아니고. 근데 얼마? 야, 보통 말이 뭐 한 마리당 한 5천 원 한다. 그러면 이 말은 천하 명마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 값에는 못 판다. 한 3만 원 좀 주고 사라. 그 말은 3만 원을 삥 뜯겠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삥도 많이 뜯었습니다. 그렇지만 중국 당시에 그 어마어마한 생산력을 보자고 그러면 요 나라와의 교역하는 데 드는 돈은 뭐 진짜 신경 하나도 안 써도 될 만큼 그렇게 저렴한 돈이었습니다. 이런 전년의 맹의 결과들을 보고 이후에 이제 중국의 꼬장꼬장한 유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중원의 도가 땅에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저 오랑캐 놈들한테 소위 조공을 중국이 바치는 거잖아요. 중국 받는 것도 아니고 중국 바친다. 거기다 형제의 예를 맺는다. 오랑캐랑 중화가 천자가 형제라니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해서 이 한족 망신은 송나라가 다 시키네. 이런 평가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문약하고 유약하고 뭐 중원의 도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중화의 이 깊은 뜻을 깨치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송나라가 정강이에 난을 당했다. 그래서 결국 뭐 나중에 몽골한테 망했다. 뭐 이런 식으로 옛날 생리학자들이 얘기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옛날 꼬장꼬장한 할아버지 유학자들 얘기인 거고, 지금 현재의 평가를 보자고 그러면 소위 중국이 가져왔던 그 오래된 중원 사상에서 송나라는 물론 뭐 제가 자의로 한 건 아니지만 군대가 위에 거란의 군대가 너무 무서워서 그런 거긴 하지만서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는 왔었던 그 오랜 굳은 관습을 떨쳐버린 거죠. 아니 그냥 같이 친하게 지내면 되잖아. 예전에 왔었던 소위 말하는 조공 책봉 관계, 군신 관계, 이국 국가들과의 군신 관계, 이걸 넘어서서 형제의 관계라고 하는 걸로 격상을 시키고, 형제의 관계라는 것은 제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 안 했겠지. 거란 오랑캐 놈들이라고 생각했겠지만서도, 그러나 형식적으로는 대등한 관계 아닙니까? 형과 동생인데
지금 왕 나이가 지금 많아서 우리가 형, 너가 나이 많으면 너가 형이라고 하는 형제의 관계라고 하면 대등한 관계입니다. 거의 중국 역사에서 인접국과 대등한 관계를 공식적, 형식적으로 맺은 적은 이때 전연의 맹대가 거의 유일할 거라고 봅니다. 이후에 뭐 금나라가 있었을 때 남송 시절에 금나라와의 관계 별로 안 좋았죠. 안 좋았는데 그때는 정강의 변이 있었기 때문에 금나라와 뭐 어떻게 형제의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거고 그냥 서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조공관계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어쨌든 전쟁을 좀 막아보자라고 하는 이런 외교적 시도들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 중국 역사에서 120년간의 평화라고 하는 건 꽤 긴 거죠. 그리고 요 나라를 해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이렇게 조공 관계를 맺어가지고 뭐 나쁘지 않네. 그래서 요 나라만 한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서하랑도 똑같이 조공을 맺기로 합니다. 역시 또 뭐 비슷한 돈 주고 이렇게 침략하지 마. 서하도 아이고야 이렇게 돈 꼬박꼬박 들어오니까 입금되니까 더 좋네. 우리가 굳이 뭐 말 타고 가가지고 수금 안 해줘도 너가 알아서 돈 내기만 하면 뭐 우리도 뭐 돈 받았는데 뭐 괜찮아 안 해도 돼. 가 됩니다. 그럼 이제 이쪽들은 은화를 받았으니까 이 은화를 가지고 뭐에 쓰겠습니까? 당연히 송나라한테서 쌀 사는 거죠. 쌀, 양식 이런 걸 삽니다. 이러다 보니 빠져나갔던 은화가 그대로 다시 송나라로 다 들어옵니다. 송은 진짜 상업적인 이런 마인드가 매우 뛰어난 나라이기 때문에 그 애들한테 돈 줘봐야 괜찮아. 그 어차피 송나라 다 들어와. 어떻게? 송나라의 산업 생산력, 농업 생산력이 훨씬 큰데 저쪽에서 필요한 건 다 송나라한테 다 있어. 그럼 우리가 돈 주면 그 돈으로 송나라 물건 다 사게 되잖아. 걱정할 거 없어. 우리가 형식적으로 우리가 저기 그 군신의 나라, 우리가 임금의 나라고 쟤네들은 신하의 나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중하고 쟤네들 오랑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속으로 그래 생각하고 있으면 되지. 겉으로 쟤네들 그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빠하니까 굳이 뭐 그렇게 할 필요 있어?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뭐 북송은 말 그대로 당대 전 세계 전 지구상에서 가장 풍요로운 문명권을 이룩하게 됩니다. 또 오래간만에 이렇게 송나라 이야기를 오래 한 이유는 지금 중국 시진핑이 봐야 될 중국 역사는 어디냐라는 것입니다. 그 중국 역사에서 또 달리 반대편으로 보자고 그러면 청나라의 강희제는 당시 중국의 영토를 최대한으로 벌려가지고 지금 현재 중국 영토보다도 당시 최대 영토는 건륭제 때죠. 강희제 건륭제 때에 지금보다 훨씬 더 넓은 영토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때는 지금 현재 저기 소련에 떼준 연해주라든가 독립해 있던 몽골 이런 것들도 다 중국 청나라 땅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금은 현재는 이제 뭐 없는 거죠. 연해주는 소련에 떼주고 몽골은 독립했고 이러니까 그때보다 좀 영역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티벳이나 뭐 대만 이런 데에도 마찬가지로 청나라는 다 지배를 했었죠. 그럼 강희제는 그 3번의 난을 토벌하고 그 다음에 이쪽 몽골 지역이나 뭐 동북 지역 러시아와의 전투 이런 것들을 다 통해 가지고 영토를 최대한으로 넓히는 영토 확장 군주로도 유명합니다. 뭐 그런 거를 본따서 우리가 중화 예를 따라 우리 하나의 중국 근데 하나의 중국의 영역은 최대한으로 커. 그 영역 안에는 대만 당연히 들어가지. 근데 하나의 중국을 대만에 부정한다. 그럼 우리 무력 침공을 통해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관철시킬 거야. 그런데 대만은 하나의 중국이 아니잖아요. 대만은 다른 중국이지 않습니까? 다른 중국이 하나의 중국이라고 우긴다고 우겨집니까? 바이든이라고 다 그렇게 바이든에 들리는데 그건 날리면이라고 우기면 그게 우겨지는 겁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대만이 중국 땅이다 라고 하면 그거 우기는 거죠. 근데 누구한테 더 기분 말인지 모르겠지만 윤석열이나 시진핑이나 애입니까? 그렇게 아득바득 우겨가지고 자기 의지를 관철하려고 하는 것. 이런 유치한 태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진핑이 지금 현재 21세기에 보아야 할 중국의 모범은 청나라에 있지 않습니다.
송나라에 있습니다. 제가 또 송나라 빠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송나라가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중국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국가를 이렇게 해냈습니다. 영토로 따지면 송나라 영토 좁아요. 북송 시절에도 그 장성 보통 이제 중국의 그 중국 왕조 한족 왕조의 영토 경계선은 만리장성이거든요. 만리장성 이 북은 옛날부터 그냥 우리 땅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송나라 때는 연운 16주라고 해서 북경이 있는데가 전부 다 북쪽 이제 거란족한테 줘버렸기 때문에 그 장성 이남에도 오랑캐 영토가 있습니다. 거란족의 영토가. 그러다 보니 영토 좁아요. 그리고 남쪽에서도 그렇고 뭐 이쪽 뭐 서쪽에서는 티베트 이런 데 다 티베트 독립국이고 진짜로 중원 영역이었다가 처음에는 황하랑 양자강 이렇게 했었는데 황하강 쪽도 이제 나중에 금단한테 다 털릴 수 없죠. 남송 영역은 보고 있으면 지금에서는 굉장히 초라해 보입니다. 그렇게 영토는 좁지만 그 좁은 영토라고 하는 게 솔직히 말해서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거기에서 중국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경제를 이룩해냈고 가장 융성한 문화를 만들어내었었던 것입니다. 뭘 통해서? 설린 외교적인 대등하고 평등한 외교 정책을 통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말이 안 통하는 몽고 같은 애들한테 당해서 결국은 멸망하긴 했지만서도 그게 아니었다고 그러면 송의 저런 태도를 에이 뭐 중국 한족이 그런 부끄러워서 그 같은 소리 하고 앉았는데 그 부끄러울 것 같으면 그렇게 중언중언거리다가 중원한테 오랑캐한테 수도 없이 털린 게 부끄럽지. 그 속으로 오랑캐라 생각하든 말든 간에 그들과 대등하고 평등한 외교 관계를 통해서 서로의 공동 발전을 이룩해내는 것. 이게 최고 아닙니까? 시진핑에게는 정말로 다시 한번 송의 그 역사를 되돌아보고 그 송의 위대한 정말 저는 송나라를 위대한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그 위대한 국가의 전범을 따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제안해 봅니다. 네,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또 옛날 송나라 이야기 듣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식의 뱅가드 하승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